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놓칠 수 없는 마력의 지역이죠. 평택. 그 평택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래서 내가 평택을 원한다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의 실전 투자 현장 노하우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전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세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리 인상된다고 해서 쫄아서 투자를 못하겠다고, 투자할 돈으로 금리 인상 시 대출이자 낼 돈이 많아질 것 같다,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갭 투자를 하면 금리 인상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자분들이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갭, 그 전세가랑 매매가 갭만 내가 여유자금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금리가 인상돼도 크게 리스크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여유자금 자체가 없어서 그 갭도 다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심리적인 타격이 더 커서 이제 힘들어지실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가가 낮은 작은 물건부터 해보시고 이제 멘탈을 강화하고 경험을 쌓고 하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저는 금리 인상 된다고 해서 투자 못하겠어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거는 너무 수박 겉핥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리 인상이 돼도 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금 운용을 공격적으로 안 하고 적당히 해가지고 예비비도 조금 두고 이제 비중을 좀 낮춰서 간다고 하면 금리가 인상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뭘 하는 게 훨씬 자산 상승이라던가 그 인플레이션이 추후에 더 발생이 됐을 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크게 보지 마시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가 일어난다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내가 현금을 들고 있을 때 그 돈이 가치가 하락해서 내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리 인상의 이슈를 고민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지 못해서 자산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더 크게 생각하셔야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내가 대출을 막 진짜 이만큼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낼 거를 허덕이게 할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금리 인상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내가 정말 영끌해가지고 매달 몇 천만 원씩 또는 몇 백만 원씩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의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유자금으로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전세자한테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했고 대출을 안 받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돼도 나한테는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금리 인상의 이슈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덜 공격적인 방법으로 하는 투자 전략과 방법을 찾아내서 그거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실물 자산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구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지금 금리 인상 된다고 해서 막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네, 앞으로 파월이 뭐 4번의 금리 인상은 뭐 기정사실이 됐네, 이제 뭐 0.5를 올려야 되네, 0.25를 올려야 되네, 막 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됐네, 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지 못해서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지금 시기에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과 배제 해줘도 세금 많은 것 같다고 당연하죠. 3억 벌었는데 1억 내려니 아깝다고.
근데 그거 같아요. 이제 세전세후까지 생각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역을 막 비싼 거 막 많이 해가지고 세금 내면 어차피 다 뜯기고, 그거보다 좀 하급지 투자했을 때 오히려 조금 먹고 조금 내는 게 더 가성비에 좋다고 하면 차라리 가성비를 따져서 지역을 좀 낮춰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막 2억 내는 것보다는 9천만 원, 1억 내는 게 싸긴 하지만 사실 1억도 사실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는 세금도 필요 비용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거 아까워서 나 2억 버는 거 마저도 포기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하락이 있는 청주, 흥덕구 입주량이 많은 평택시 매수 준비 시기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평택은 준비되면 사실 가성비 좋게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매수 시점을 잡는데, 평택은 이번에 진짜 1도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평택이 공급 물량이 막 쏟아질 때가 또 올까 싶은데, 평택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막 예전처럼 막 쏟아져가지고 막 출렁임이 크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갭은 벌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가치는 재평가받고 해서, 평택은 사실 내가 만약에 꼭 평택하고 싶다, 난 무조건 워너비 평택에 무조건 깃발 하나 꽂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평택시 같은 경우는 절대가 낮은 애들 위주로, 좀 소액 투자 그나마 가능한 애들 위주로 지금 가격이 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권 내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나중에 더 오를 걸 생각해서 낮은 절대가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갭에 상관없이 평택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격 하락이 있는 청주, 흥덕구라고 하셨는데, 청주는 지금 흥덕구를 먼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상당구나 서원구를 조금 먼저 보시는 게 지금 가성비나 갭적인 면에서나 소액 투자 면에서나 가성비 그리고 수익률 면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집 보실 때 너무 흥덕구에 국한돼서 보시지 마시고 서원구랑 상당구까지 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